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주일의 어떤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최근에 들어서 수소 테마주들이 엄청 강하죠.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를 한번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번 이렇게 좀 볼게요. 차트를 주간 차트로 일단 먼저 좀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조금 확대해 보면 이 전고점을 코덱스 레버리지는 일단 돌파는 못한 상태예요. 요 부분, 여기 때 이 부분을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한번 볼까요? 얘는 아직 멀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려면. 근데 이것이 지금 일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와 ETF의 지수가 좀 달라요. 현재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와 ETF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앞서거나 정도긴 합니다. 현재. 근데 이 말은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시가총액을 이루는 애들이 이게 좀 움직여줘서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좀 끝까지 잘 가는 경향이 좀 많고요. 지금 코스피는 일단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잘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1.46%가 올랐는데요. 코스닥 ETF, 그러니까 코스닥 150 종목 ETF를 좀 보면 0.85%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시가총액 종목들을 좀 보면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야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 바이로메드, HLB,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회복한 모습이지, 전혀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것은 수소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테마주들의 영향이 좀 컸고요. 특히 중소형주들도 골고루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로 일단은 봐보면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느냐를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자리를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돌파하고, 만약에 이렇게 시원하게, 근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꾸물꾸물이라도 이렇게 잘 가면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자리를 분명히 이 언저리에 저항이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없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시황이 좀 흔들릴 개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장이 좋았던 것, 그러니까 니케이나 상해종합도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것이 확실히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 관세 완화 관련한 이야기들 때문에 좀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논의되는 정도이지 아직 확정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사실 큰 어떤 이벤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주에 많았었고,
이번 주에는 브렉시트 영국 하원 표결 요 정도만 이벤트였고, 사실 그 하원 그 부결도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관세 요거 원위치에 관련된 것, 요거는 상당히 강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 시장이 2300에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2300에서 빠지기 시작했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2300포인트 정도를 레버리지로 대입해 보면 요 원저리가 됩니다. 요 원저리. 그래서 지금 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시장이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 이슈들이 3월 말, 3월 초네요. 3월 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는 큰 어떤 무언가가, 그러니까 실적 빼고 뭐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무튼 레버리지든 코스피든 간에 이 전고점의 요 위치를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 지금 코스피 지수로 보면 한 2125포인트 정도? 아이고, 글씨가 정확하게 2136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2135 정도로 해볼게요. 2135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2135포인트를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2124포인트거든요. 2100이라는 코스피 마디 지수를 넘은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좋은 매수의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고요. 아무튼 좀 조금 더 오랫동안 좀 길게 좀 상승 추세가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소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수,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시황을 이렇게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시황 이야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만큼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그 어떤 종목이든 뭐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든 가치 투자로 매매를 하든 뭐 다 잘 맞았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확 안 좋게 꼬꾸라지고 나서부터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오히려 테마주들만 들끓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단 2주 정도가 탁 올라간다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회원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일 시황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길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꼭 지수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수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수급 주체가 그 좀 이렇게 일관된 것인지도 좀 봐야 돼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2조 정도를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는데요.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더 연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것을 일간 차트로도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 기본 볼린저 밴드를 뭐 크게 뭐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 없이 계속 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쭉 타고 있는 모습이
아직은 뭐 우려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참 빠지던 셀트리온 역시도 좀 올랐는데요. 이게 보면 이 바닥권, 이 전 저점 근처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뭐 지수상의 어떤 보조지표나 어떤 차트상에서 강력하게 매수해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무언가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특히 신라젠도 지금은 뭐 어떤 그냥 내려가는 와중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러한 상승이라고 보고요. 크게 의미를 두고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엊그제 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 이런 쪽은 아직은 크게 와닿는 이런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황 중에 지금 우리 지수에서 사실은 그 어떤 가치 밸류와 무관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던 쪽이 IT 쪽이 확실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IT 쪽이 지금은 또 밸류와 무관할 정도로 반등이 강하거든요. 애매한 좀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이런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회원이 아닌 분인데 회사에 전화가 와서 저희 관리자한테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문의가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만 뭐 약간의 공급 측면의 어떤 그 우려가 조금 좀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약간의 기대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록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 중에 있긴 하지만 추가 매수는 좀 뭔가 이렇게 확 펼쳐 있을 때 말고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눌린다든지 어떤 시황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마음 편하게 추가 매수합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게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면 눌리더라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언저리 한 45,000원 언저 요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45,000원에서 많으면 5만원 요 언저까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 벌써 42,000원대 왔거든요. 바닥에서부터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 남았든지 뭐 요 정도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따라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마음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시장이 왜 이러느냐 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확실히 무역 분쟁 관련해서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들이 진짜 대장주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의 대장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아주 강력하고 실적을 동반한 대장주들이 아주 강력하면 테마주들은 이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수급 자체가 보통.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소 테마주들이 강한 이유는 지금 시장의 어떤 대장주들이 부재한 상황을 조금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작년 10월이죠. 벌써 작년인 거가 됐네요. 여기서부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요 언저리부터 아주 강한 하락이 있었죠. 이것은 뭐 흔히 말하는 뭐 파월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 언더부터 이렇게 빠졌던 것이 여기까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해본 겁니다. 요 언저리에서부터 강하게 빠지고 마지막으로 더 한번 확인 사살했던 이 구간까지 일단 여기를 저는 목표라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먼저 목표를 정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적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수급은 바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네는 매일매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확정은 아니고 매일 달라지는 것을 따라가겠지만 반영이 되는 거겠지만 일단 매수를 시작할 때 그 정도로 반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희망의 매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목표와 무관하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은 참고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의 그럼에도 어떤 이런 소설 같은 시나리오 같은 생각에서 보면 코스피든 대표주인 삼성전자든 지금 10월에 어떤 급락장 정도까지가 해소되는 이 구간까지는 좀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것들이 펀더멘털을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런 어떤 그 앞전에 이런 전고점들을 못 넘고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이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바닥을 만들었던 게 이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뭐 간다든지 하면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이건 어떻게 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코스피나 뭐 삼성전자든 첫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건 못 봤잖아요. 한 번도. 언젠가 조정은 한 번 있을 것인데 그 조정은 반드시 좀 어떤 물량 비중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올 새로운 파동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2300 언저리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때 나오는 조정은 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전자 쪽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바이오 역시도 한 작년 한 4월까지 매우 좀 강력했던 모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이오 셀트리온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셀트리온을 일단 보면 바이오 얘네들이 요 언저리 때가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볼까요? 그쵸, 한 4월경이네요. 그쵸, 확실히 제일 많은 고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이었기 때문에 요 언저리에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좀 흘렀죠. 이 흘렀을 때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불거지진 않았었을 때예요. 뭐 분식회계라든지 뭐 어떤 각종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불거졌지만 셀트리온 실적 악화, 이것들이 사실 작년 4월에는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어떤 좀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렇긴 한데 현재 지금 그 제약바이오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뭔가 확 좋아지거나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걸로는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전기차 역시도 좀 쉬고 있는데요.
전기차들도 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수소차가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전기차가 조금 더 힘을 못 받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정리해보면 반도체랑 바이오 쪽이 실적을 기반한 하락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조정 이런 성격의 하락이 아니었고, 조정의 성격의 하락이 아니라 정말 실적을 기반으로 하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무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어랠리 하락 중에 일어나는 반등으로 보는 쪽으로 저희는 아직은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와중에 정부가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를 정책을 발표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수소차들이 제가 일부러 수소차의 종목은 일부러 굳이 언급하진 않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의 일단 회사의 기본 방침은 적자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든요. 대부분 적자 혹은 왔다 갔다 아니면 아주 작은 회사 뭐 이런 쪽들이 많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 100%씩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어제 나왔나요? 뭐 그랬는데 그 종목을 보면 수소차와 연관이 없는 회사인데도 막 오르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테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테마에서 어떤 추세, 트렌드가 실제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전기차처럼 쫙 이렇게 가려면 분명히 들썩거림은 테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마에서 추세로 갈 때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돈이 정말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의지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강력한 테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소차의 테마는 요거까지는 아직 확인이 이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뭐냐면 수소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의미 있는 어떤 매출과 어떤 순이익이 잡히려면 10만 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10만 대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천 대밖에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수소차들이 오르는 부분은 과거의 어떤 대북 테마, 정치인 테마와 그런 테마와 비슷한 성격이긴 한 것이죠. 근데 다만 일단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거긴 이렇게 봐야겠죠. 테마주에서 실제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와 돈이 필요한데, 일단 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됐고요. 요 돈에 정말로 흘러 들어가려면 이거는 지금 몇천 대 수준에서 한 10만 대 정도의 수준으로 수소차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테마주의 상승은 2, 3년 후에 어떠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은 누가 대장주인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무관한 쪽도 많이 오르는, 그래서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과거에 테마주를 이렇게 보면 테마주가 이렇게 추세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 테마주가 이 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마주라고 하면 정치인 테마, 뭐 대선 테마, 대북 테마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과거의 테마였다가 이렇게 단계로 왔던 애들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양산화의 단계에 넘어섰기 때문에. 하지만 2, 3년 전에는 테마였었거든요. 테마에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수소차는 지금
요 단계에서 요로 왔어요, 지금. 수소차 테마는. 그래서 요로 갈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 시간은 멀었고 언제든 들어갈 공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몇백 프로씩 오른 종목도 있고 100%가 넘는 종목도 많고요. 20, 30%씩 오른 종목 이번 주에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은 매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수소차 테마가 요거에 대한 꼬리표를 좀 뗄 때쯤에 분명히 아주 좋은 어떤 구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딱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정말 강한 모습이 사실 여기서 끝까지 좀 추세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왔으면 하는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 구별해야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어떤 수소 관련한 테마주들과 연료전지 발전 업체들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종목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두산과 SPO셀이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도 뭐 그 동영상에서 한번 좀 얘네들에 대한 언급을 몇 번 과거에 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이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고 매우 성장도 많이 하고 성장성도 매우 높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수소와 전혀 무관한데도 오르는 그런 수소 테마주와 이런 연료 전지 업체는 확실히 구분해야 되고 얘네들은 저는 매우 좋은 의미로 바라보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소 테마주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소 테마주가 있고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지금 수소 테마주가 요로 가려고 꽤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저는 두산과 뭐 SPO설 정도는 그래도 여기에서 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머지 어떤 대장주가 정확히 잡히진 않았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회사들은 언제든 안전한 곳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00% 200%씩 오르는 회사를 지금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방송 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의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표, 뭐 어떤 의지, 이건 다 좋은데요. 지금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일단 나랑은 이번에 인연이 안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이 대장주가 조금씩 윤곽이 나오면서 실적도 확실히 기반을 한 이런 애들 아까 얘기했던 뭐 SPO셀이라든지 두산 뭐 혹은 현대모비스 혹은 한온 시스템 또 뭐 우리산업 요 정도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얘네가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전혀 시장이 이것으로 뭔가 달라지거나 뭔가가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단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들 종목을 오늘 조금 일별해 보니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이게 캔들이 이런 모양인 거죠. 이렇게 이거 뭐 흔히 뭐 유성형이라고도 하고 뭐 하락 반전의 어떠한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안 좋아 보이는 어떤
캔들 모양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 안 하시는 것이, 단순 테마주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두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요.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볼게요. 두산 조금 확대해서, 두산도 이제 뭐 좀 급하게 오르는 이 모습이고요. 두산, 뭐 SPO셀, SPO셀은 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뭐 한온 시스템이 지금 모양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보다 한온 시스템이 좀 더 강하고요. 현대모비스도 일단 추세는 좀 돌린 것 같아요. 하락의 조정이 마무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산업은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산업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냐면, 어떤 하락 추세의 전환을 일단 좀 끈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를 좀 극복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극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산업도 관심권에 조금 넣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애들은 실적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다만 실적보다도 어떤 테마가 앞서 버리면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회사는 실적이 좋고 훌륭한 회사인데 테마에 엮여버리면 이거는 그냥 테마주 같은 패턴으로 또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것은 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실적이 없는 애들이 테마로 움직이면 그대로 원위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한번 볼까요? 과거 지난 종목을 볼게요. 테마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아닌가라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원상복귀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작은 이후의 이 반등은 사실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빠져나오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이번 주는 이게 이번 주 마지막이네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